장애인 자유사회는 사업에 역량이 투쟁으로 인도되어 있습니다. 투쟁! 목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한번 투쟁!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셨군요. 저기 보니까 슈렉이 보입니다. 슈렉까지도 여기 왔습니다. 비가 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립니다. 4월 20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30년 전에 장애인날 정할 때 가장 화창하고 날씨 좋은 날이 4월 20일이라고 해서 장애인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비가 옵니다. 혹자는 우리가 투쟁을 시작하면서 비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 말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3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하면 날씨도 변합니다. 기후도 변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비가 오니까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 어머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비 오니까 나가지 마라. 그런데 그랬던 우리 어머니도 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날씨도 변하고 그 철통 같은 우리의 부모님들도 변합니다. 그런데 빌어먹을 이 사회와 정부는 여전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4월 20일 치유와 존경을 표명한 여전한 장애인 날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치유와 존경을 받기 싫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인에게, 인간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0일 가까이 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아직은 시기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언제가 돼야 우리 몸을 매기는 등급이 없을까요? 걔가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가 죽어야 이루어질까요?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하고 강산도 변하면 이 사회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더 이상 장애인 몸에 등급을 매기는 것에 참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활동보도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24시간 활동보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등급 때문에 이 개같은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서비스, 이 사회를 자립생활 하고 살아나가기 위한 필요한 지원들을 받지 못한다면 이건 결국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일 넘게 250일, 지금 300을 바라보는 이 투쟁을 더 가열차게 해서 꼭 우리 시대 이 장애인 날이 아니라 장애인 철폐의 날을 만들고 바꿔 나가는 것처럼 더 이상 장애인에게 등급을 매기는 이 사회와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애인 정보문화 누리의 안세준입니다. 얼마 전 영화 도가니로 인해서 드러난 농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대의 힘으로 계속해서 투쟁해 왔습니다. 지난해 4.20 공투단을 통하여 수화 언어 공동회의를 계속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이러한 투쟁으로 통하여 정부로부터 수많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올해 안에 수화 언어법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러한 약속을 했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화언어 기본법의 제정 과정과 농교육 환경 개선을 올바로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고 농아인 당사자의 욕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저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각장애인의 피부에 와닿는 수화언어 기본법을 만들 것을 요구하며 또 수화언어와 농문화를 지원하고 그를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담을 것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일반 학교 교과에 수화를 배울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것과 조기 수화 교육을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농교사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만들 것과 농학생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화 언어 기본법 제정과 농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속 투쟁해 왔던 것처럼 4.20 공투단과 함께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과 교육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하여 싸워 나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윤영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지난 8월 21일에도 참 많은 비가 내렸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엔 한여름이었습니다. 많은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곳 지하 광화문 농성장을 차렸습니다. 한겨울에도 이 광화문 광장에 올라와서 투쟁을 하는 날은 참 이상하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참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전국의 투쟁의 열기를 모아 우리 5대 요구안 쟁취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5대 요구안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우리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권리로서 최저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는 기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줄 것이나 단
일촌내 직계혈종 및 그 배우자에게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저희는 바로 이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8월 21일부터 거리에서 광화문 농성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싸워왔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꼽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현재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내몰려 생계의 어려움과 목숨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심각한 노인 빈곤율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되지 않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항시 불안해해야 합니다. 나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아져서 나의 재산이 조금이라도 많아져서 우리 할머니의,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아들의 수급권이 박탈되면 어떡하나 항시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의 가족들의 현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는 수급권이 뭔지도 모르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가난해지는 순간 국가조차 그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면서 나를 책임지지 않을 수도 있구나. 바로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동지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투쟁으로 답해 주십시오. 투쟁! 부양의무자 기준 반드시 폐지합시다. 얼마 전 경남의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려고 도지사가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홍준표 도지사는 목숨에도 값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가장 먼저 쫓겨남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수급권에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협박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려서 생계냐 아니면 나의 권리냐라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사실은 선택지도 아닌 그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그러합니다. 가족들이 책임질 수 있으면 당신은 책임지지 않겠다.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돈을 벌고 있으니 나는 당신을 책임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국가는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할 수 없다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넘어섭시다. 권리가 권리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서로가 짐이 되지 않도록 가난한 가족들이 서로의 발목을 부여잡고 살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또다시 힘차게 끝까지 투쟁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5대 요구안 중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이야기하고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장 박인용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반갑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목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무슨 날입니까? 예, 비 오는 날입니다. 저희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비 오는 날이네요. 저는 19살에 지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기 전에 사실은 오전에 저희 딸 아이를 포함해서 한 10명의 장애 청소년들과 함께 숲속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고서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사실은 못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오늘은 비가 오니까 숲속에는 산속에는 올라갈 수 없고 다음에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딸 아이가 비 와서 싫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언가를 즐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만나며 의미 있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저희 딸 아이도 그렇습니다. 오늘이 우리 아이의 입장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지만 우리 땅, 우리 25만의 발달 장애인들과 그리고 450만 우리 장애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오늘은 바로 우리들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우리 450만 장애인들에게 가해져온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고자 저리를 다지고자 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투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딸 아이에게는 비가 와서 안타까운 날이지만 오늘 우리 4.20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 11번째 맞는 오늘 우리는 이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과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받아온 억압과 차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유형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5대 요구안을 동지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 중에 차별을 받으며 자신의 자유를 속박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25만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 나라에 발달장애인들이 25만 명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4만 명, 5만 명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발달장애 아이들과 성인들, 가족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 거리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까 먼저 간 장애운동가들을 위한 추모 묵념을 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선은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로 박지훈과 박지우 어린 두 남매를 기억합니다. 장애를 가진 그 어린 두 남매가 일하러 나간 엄마와 아버지의 돌봄도 없이 스스로 살아가다가 화재가 나서 동생과 그리고 누나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현실과 그리고 두 자녀를 잃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두 눈동자를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는 세상을 물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느끼셨죠? 그리고 또 한 분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 작년에 발생한 원주 사랑의 집 사건으로 시설에서 참으로 오랜 세월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금당하며 살던 그러다가 자유를 되찾은 지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고 장성아 여성 장애인입니다. 그들은 모두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시설의 감옥에서 일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집단으로 거주하는 생활시설이 있다는 것은 바로 발달장애인들은 물론 모든 장애인들이 그렇습니다만 발달장애인들은
이 세상에서 격리되어 구금되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차별받는 존재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러한 시설들은 우리들의 자유에 대한 반대입니다. 이런 시설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에 대한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 모아서 이러한 인간의 자유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차별하는 이 시설들을 깨서 부숴야 합니다. 여러분 동지들 함께 투쟁합시다.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이 땅에 나와서 살려면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연대를 비롯한 우리 발달장애인법 제정 추진연대는 작년부터 발달장애인법 입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안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 정부와 여당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고 싶다. 준비되는 대로 하고 싶다.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요, 하루하루가 시설의 감옥에서 자신들의 삶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빨리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어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애민중들의 삶을 책임진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이 해야 될 일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지들, 우리 시민사회 진영의 동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서 여기 오신 우리 선생님들, 장애운동 진영 동지들, 우리 힘을 합해서 올해 안에는 발달장애인법을 꼭 제정하는 투쟁에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법을 우리 장애운동의 힘으로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힘으로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키우는 가족들의 입장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법 제정 투쟁 올해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죠? 예,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저희가 가진 힘을 모으고 정말 아래로부터 당하는 고통당하는 이들의 숨결에 참여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분노와 그리고 이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이 뜨거운 열정으로 정말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끌어올라서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예, 제가 구호 한번 세게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도 인간이다.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감사합니다. 네.